아이리님, 오늘 금요일이고 컨디션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한데 오늘까지 흐리고 내일까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모닝 루틴은 다 끝났고 이제 독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불편한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 견뎌보기 위해서 필라테스도 해보고 아니면 운동을 해보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해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읽었네요. 사실은 발산하는 그 감정은 발산한다. 분노를 발산하는 것은 감정을 삭히는 방법이 되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전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 맞아요. 분노는 어떻게 발산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감정 자체를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그 감정을 눌러서도 안 되고 마냥 발산해서도 안 된다. 의식이 있는 배너라면 헐크를 억누르지 않고 길들였을 것이다. 맞아요. 분노는 다스린다, 길들인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 아이리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게 중량 치는 거죠. 다른 것은 그 감정이 너무 깊고 강해서 안 되니까 중량을 쳐서 몸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복식호흡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일단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필라테스를 하는 것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필라테스 긴장과 이완을 주는 거. 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은 알아야 합니다.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약간 분노? 약간 스트레스 있을 때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순간적으로 코틸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이 좀 생산적으로 강한 건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일단은 복식호흡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질 필요는 없다.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노인은 되지만 어른이 잘 되잖아요. 끌어내어본다.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즐거울 때 불안되면 울음이 쉰다고 해서 당신이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율표현, 삶의 기율을 정하는 방법. 당신이 돈을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고 운동하러 가지 않는 이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내 피트니스 그 멤버십을 다 내주는 것 같아. 난 매일 가니까요. 목표를 세울 때는 의지력으로 유혹에만 쓰지 말라.
의지력으로 유혹에만 쓰지 말라. 이거 되게 좋은 건데, 환경적으로 그 유혹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쵸?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에 잡동사니부터 치워라.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긍정. 인터넷상의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을 뿐이다. 오케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주를 풀어야 한다. 저주.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이 전부 다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이 뭘지 알 것 같아요. 다 대충 살수록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습관. 왜냐면 습관적이죠. 이제 자동 오토파일럿이잖아요.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자, 이거는 좀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확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수많은 상식과 직감이 오판을 낳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높은 확률적으로 맞잖아요. 그 상식과 직감이라는 것이. 용감하게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슬기다. 진실을 말한다고 앞서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마음을 속이게 하지 마십시오. 몸이 마음을 속인다. 마음을 따르되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의협심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정의의 탈을 쓴 악마가 되지는 마십시오. 정의의 탈을 쓴 악마. 그런 거 아닐까요? 필터 버블에서 벗어난 뭐 친구만 많아도 여전히 외로운 이유.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Yes.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우정 공식.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모두가 당신과 절친이 되려 할 것입니다. 인복이 좋아지려면 알아야 할 대화법. 지신과 진정성 아닌가요? 기술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관계에서 최고의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다 함께 홀로가 되지 않는 SNS 운영 방법. 유머는 연습. 네, 유머. 활짝 핀 곳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법입니다.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당신이 부족한 한 가지. 대인관계가 두렵지가 않아요. 자,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촉각을 곤두세워라.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쵸? 맞아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데 인내심이 없는 걸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내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곤소곤. 이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끌어오는 분노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가 너 대놓고 나 따돌리는 거 신경 쓰이거든 하고 따져 말하겠습니까? 만약 부정적인 감정 이후의 생활과 어떤 일에 대한 결정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소곤소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자들이 그냥 예뻐서 소곤소곤 많이 하는데 지나가면 특히 운동복 입었을 때 만약 근데 뭐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냥 모르지 지나가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쳐다본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 얘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일컬어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과민 반응. 대인관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건, 사물에 대해 특히 예민합니다. 나는 이 과민 반응을 다 없애. 근데 나는 과민 반응이 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다 들어온다라는 거지. 되게 잘 들어오네. 그거는 신체적인 내가 타고난 유전자야.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시야를 그리고 내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죠. 아무거나 내 눈에 담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세심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오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남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쵸? 흥미로운 점,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 눈에 담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재 나를 결정한다. 그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주 예민하다고 해나? 유전자예요. 가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쉽게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며 주의를 결핍이 과잉 행동 장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알레르기는 없고 주의력 결핍은 나는 몰입도가 엄청 높으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하는 거 그거에만 신경 쓰도록 하나에 몰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소위 거부 민감성을 지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타인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신경을 안 쓰죠? 신경 안 쓴다기보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 역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사원들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고요. 그 인간을 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되게 조금 학원 폭력 나오고 따돌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별로 내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눈에도 이 활자를 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스kim하는 것이 한국말로 뭐죠? 훑어보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중요한 부분 읽어볼게요. 자,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사귀어 올리는 것에 항상 초조함과 불안함을 나타낸다. 항상은 아니고 좀 약간 있는 것 같아. 초조함과 불안함. 자신이 무슨 말 실수를 해서 타인에게 비난을 받거나 거부를 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사람과의 교류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 아예 회피하기도 합니다. 거부를 당할까봐 겁을 먹는 건 아니고 너무 할 말을 다 해서 조금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죠. 이게 해피인지 결단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질질 끌고 가서 나랑 맞지도 않는데 나의 불필요한 감정 소비 나의 에너지 시간 소비를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볼게요. 이러한 현상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공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진솔한 감정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거나 우물쭈물이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 나는. 그쵸? 아이린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상대 SNS를 확인하며 스마트폰을 잡지를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많이 쓰면 한 번, 아니면 아예 안 쓰니까요. SNS도 안 하죠.
언젠가 상대가 자신을 찾아온 친구에게 삭제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안 하죠. SNS를 안 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쵸? 진짜 어릴 때. 막 고딩 때 막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에게 몰입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인간은 몰입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몰입하지 않으니까 타인에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성적인 편인데 그들의 내성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자신의 비난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좀 그렇다 내용이.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성격적으로 냉담, 내성적인 경향이 있다. 예컨대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한 적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내용이 근데 다 부정적이지? 근데 읽기가 싫네.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막 예시가 되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이론 예민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내야 되니까. 아이고 참. 요컨대 지나친 예민함이 친구의 배신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적을 울리고 이에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에 일일이 마음을 쏟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생각만으로도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럴 시간이 없죠. 내가 만약에 제 루틴이 없었다면 이럴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에너지도 없고 루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대인관계 민감한 사람 어떻게 이런 심리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민한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오고 있어요. 대인관계 민감한 사람이라면 다음의 내용에 귀에 거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조언이니 마음속에 새겨두고 수시로 상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네, 자, 진짜 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용기를 불어넣으며 너무 멋져 다른 사람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킨다.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그렇게 좀 믿는 것 같아. 둘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쓰기 두렵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신경 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셋째고요. 넷째, 말실수를 지적받았더라 이를 확대해서 가지 마십시오. 말실수를 지적받는다. 오케이. 확대해서 가지 말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다섯 번째, 어쩌면 당신의 추질대로 상대가 정말 고의로 당신을 괴롭혀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섯째, 대개 사람들이 당신이 아닌 어떤 일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초전과 불안대 타인과 공유거리고. 여덟째, 앞에 7가지 모두 실제는 옮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휴, 지금 이런 게 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단계가 다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만의 루틴,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나만의 루틴. 책을 읽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집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활동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내 인생에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떠올리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인간관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그렇게 자신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일,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완전히 무릎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시기하고 곤혹스러워할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걱정들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해본다. 너무 부정적이야. 내용 읽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서 오늘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인복이 좋아지려면, 인복은 좋은데? 진심과 진정성인데? 인복이 좋아지려면 아래할 대어법. 마음을 다루되 머리를 써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음을 다루되 머리를 쓰십시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감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감에 자각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 맞아요. 직관도 중요하고 이성적인 거. 자, 물론 무언가를 좋아하는데 이성적인 이유도 감성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중 과정 모델, 듀얼 프로세스 모델, 이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사고 패턴이란 느낌이나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 직감과 감정을 기대 판단하는 시스템 1과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교 및 계산을 통해 판단을 내는 시스템 2. 그러니까 직관적인 부분, 나의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대뇌가 이를 하나로 합쳐 선택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두 가지다. 오케이. 양자의 모두에 해당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대뇌뿐만 아니라 온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신호를 보냅니다. 오케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은 느낌이라는 것이 두뇌 활동을 돕는 약어라고 말합니다. 약어가 뭐죠? 과거의 경험과 연상 그리고 온갖 복잡한 정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말로 할 수 없는 호불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결정을 돕습니다. 그치, 느낌이라는 거, 직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온몸이 말해주는데 맞는다 맞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가 소유한 그 물건 자체도 어떤 거는 좋아서 샀긴 하지만 내가 지녔을 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나랑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장소. 그래서 영어에 follow your heart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애써 자신의 직감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각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느낌은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기 쉽지만 우리는 대개 이를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거, 그날의 그 느낌, 그날의 내 그 직감, 감정이라는 거는 그날의 컨디션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무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신경적으로 되게 예민해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나의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케이. 정말 미학적으로 입어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걸까? 아니면 최근 잡지, 인터넷 혹은 다른 사람의 촬영을 통해 자주 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갑자기 어떤 일이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그 대상이 좋았을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케이. 볼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연습하고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순간에 사고 과정과 마음속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쵸.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25분 어깨.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대한 결과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키워드 맵력가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모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순간의 그 사고 과정, 그리고 마음속의 그 감정을 기록해본다. 오케이.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걸 초록색으로 바꾸고, 좀 더 체계적인 그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그 순간에, 오케이. 아이고. 결정을 내린 순간에 사고 과정과 마음 감정을 기록한다. 사고 과정과 감정을 기록한다. 사고 과정과 감정을 기록한다. 결정을 내린 순간의 사고 과정과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합니다.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후에 키워드만 입력하며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걸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마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깊이 분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번 이 독서 마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Follow Your Heart라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Use your head. You can follow your heart if you use your head. 오케이. 머리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감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관에 자각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관과 자각, 직관과 자각. 직감이라고 하고 자각이라고 하네요. 직감과 자각. 직감과 자각. 직관. 직관. 직감.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감에 자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양면적인 것이 직감과 자각이네요. 오케이. 자, 직감과 자각 두 가지를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왜 좋아? 라고 물을 때 장하게 설명할 것 없이 어깨를 숙이며 그냥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직감과 자각. 직감이라는 것도 맞았고, 이 사람을 직감은 따랐는데 끌림, 그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다 보면 이런 부분 명확하다라고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와,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왜 좋아? 라고 물으면 장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어깨를 숙이며 그냥 좋아. 여보니까 좋지. 여보라서 좋은 거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맞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직감과 자각이라는 거. 네, 오늘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이거 저번 주에 있었던 일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서 노트는 여기에서 마치고, 아이리님 수고했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